장다혜 연구위원님도 앞서 질의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 2015년 유엔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를 비준했지만 인신매매 관련 법률과 소관부처가 여가부, 또 법무부, 복지부 등 여러 부처로 산재되어 있어서 이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마련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. 따라서 그동안 국내법에 산재해 있는 이 인신매매 관련 법률을 하나의 법률로 포괄해서 입법화하고 개별 범죄에 규율된 인신매매 관련 범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범죄 통계, 정책 방향 등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. 장대 연구위원님, 이 법이 통과되면 이 인신매매 착취 방지와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? 저도 이 법을 통해서 인신매매 착취 피해자들에 대해서 지원과 체계적인 보호가 가능해질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.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의 쟁점이 개선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말씀 같은 우려와 함께 또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이 처벌 조항이 재정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도 계속 있습니다. 이 형사특별법이 범죄자를 처벌하는 데 중점을 둔 법률인 반면에 지금 여가부 소관의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을 규율한 법률 등은 모두 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법률입니다. 따라서 이 처벌 조항을 두어야 한다면 제정안에 포함시키기보다는 그 앞서 언급한 사례와 같이 별도의 형사, 특별법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. 각각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니까요. 다음은 황윤정 국장님께 좀 묻겠습니다. 처벌 조항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요. 여가부에서는 제2조, 제2호의 인신매매 착취 범죄에 대해 2013년 개정된 형법과 또 개별법을 준용했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따라 수사, 기소 및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? 예, 말씀하신 대로 재정 법안에 처벌 조항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것은 알고 있지만 저희가 그 자체적인 재정법 내에 자체적으로 처벌 조항이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일단 관련 법률 개별법에 따라서 수사라든지 기소 처벌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장다혜 연구위원님도 자료집에서 말씀하셨지만 이 법은 인신매매 또 방지법인 만큼 추후 법적 처벌 관련 보완이 만약 필요하다면 앞서 언급한 사례처럼 별도의 형사, 특별법을 만드는 방안도 부처 간에 협의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? 다른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, 답변 감사합니다. 인신매매 착취 범죄는 사회에서 근절되어야 하고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결론은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다만 방법론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. 오늘 공청회를 시작으로 인신매매 방지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또 세부 내용에 대한 토론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입법 공백이 발생할수록 이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 차질이 발생하므로 본 위원은 이 제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상입니다.